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3.25%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긴축기조를 마무리한 3년 2개월 만의 피벗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오늘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의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5%에서 약 17.5%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로 인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로보택시의 발표회 현장에서 앞으로 차량 구매 시에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보택시 이용 시에도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까지 되짚어보고 와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강한 물가 지표 대비 약한 고용 지표 속에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책과 더불어서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밀턴 영향에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인 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금 시각 11월 25bp 인하 가능성은 약 86%대,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13%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11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이 보스턴 연흥 총재와는 반대로 굴스비 총재는 점진적 인하를 전망하는 등 이 다음 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 위원들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무려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이 금리를 3.25% 수준으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 장 초반에 전해드렸고요.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오늘 서점과 특수가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출판과 웹툰 관련주들 개장과 동시에 강세 지속해주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회가 성황리에 진행 중인데요. 추가적인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22%, 이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르면 약간은 좀 아쉬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26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0.01% 상승폭이 축소된 코스닥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775선까지 현재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는 반대로 동반 매수 우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반대로 나홀로 차익 실현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포트폴리오의 상승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김선율 전문가님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38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피벗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어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좀 호재로 다가오는 모양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또 이 외인기관 매도 1위에 삼성전자가 지금 랭킹이 되고 있네요. 네. 그나저나 우리 외인분들께서는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를 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자, 우선은 예상치이긴 하지만 우선 현재 11시 4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의 외인가 기간에 양매수가 잡히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장 초반에 이러다가 또 장 끝나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예상치니까. 그래서 우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그래도 삼성의 외인 매도가 주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를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6만 원 아래 가격 단가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전반에서 봤을 때 여러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그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작했네요. 네, 테슬라 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거 생방송 중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네요. 저도 보고 싶은데 방송 끝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페드워치상에서의 이게 변화는 없습니다. 25bp 인하에 대한 부분이 11월 달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유튜브에다가요, 영어로 테슬라로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이거 생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로보택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가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생방송 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좋았었고 어제는 약간 저조하긴 했지만 보합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 큰 재미가 없다는 게 아쉽긴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키가 필요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금투세 자체가 뭐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유예냐 폐지냐 뭐든 간에. 그게 나와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조금 탄력적인 수급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미국 대선 전이나 아니면 바로 직후나 해야 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안으로 어찌됐든 저는 좀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거나 가는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통위에 금리 인하 소식도 있으니까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의 흐름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좋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흡수하는 과정,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급등 테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총 3가지의 키워드 다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노벨 문학상, 마지막으로는 로보택시까지 빠질 수가 없겠죠. 우선 이 먼저 3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또 8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중에서 무려 4곳에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트램프 트레이딩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어제는 한국 문학사에 길이길이 남을 법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소설가 한강 씨가 한국인으로서 최초, 또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쾌거가 전해졌는데요. 이 수상 후에 단 반나절 만에 무려 주요 서점가에서 관련 도서 13만 부가량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보택시, 앞서서 상용화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뭐 하나씩 볼 게인데 우선은 우크라 재건부터 잠깐 봐볼게요.
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유럽에서 대규모의 자금 자체를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동결 자금, 러시아 동결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 좀 기대감을 갖고서 관련주들이 거의 죄다 상승을 합니다. SG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SY 스틸텍, SY 등등의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요. 오늘 이 종목 장중에 21%까지. 자, 근데 이게 우크라 재건 이슈가 뭐 데모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자꾸 푸틴이 뭐랄까요? 자꾸 핵 얘기 꺼내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전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 당장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포기를 하든지 그 방향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러시아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진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냥 뭐 호랑이 뭐 흐름 전혀 없이 그냥 너무 약한 국가로 전략될 수도 있다 보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의 이 유럽 연합 쪽의 EU에서의 대규모 지원자금 52조라고 합니다. 그 지원 자금을 통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해보자.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인데요. 노벨 문학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작가님 한강 작가님이신데 서점이 좀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스24가 점상이라고 그러죠. 상한가 바로 잠긴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출발은 좀 강했지만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플러스 19%대 흐름이고요. 그리고 MBT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장중에 살짝 나왔습니다. 15%까지 급등 나왔다 빠지는 모습이었고 한세 예스24홀딩스는 조금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 보이다가 상한가에 잠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슈거리는 아주 단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속성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면은 이틀 진짜 많이 가야 3일 정도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이 나요. 대장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스S24 홀딩스나 예스24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밀리에서 좋지만서도 밀리의 서재의 차트 보시면은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주 운이 좋게 매수가 딱 들어가신 분들의 잔치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만화. 잔치 끝날 때 먹을 거 없다라고 하는 딱 그거 상황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자율주행 이슈인데 자, 방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시간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보택시 핸들이나 페달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생방송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봐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거를 좀 꺼내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관련 이슈들 제가 올려드렸죠. 라이콤이 오늘 마이너스 1.5% 출발했지만 플러스 8% 가까이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 현재 6%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퓨런티어도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긴 했지만 장중에 3.7%까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부품이죠. 이 종목 역시 장중에 7.8%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슈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다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빠르게 올려쳤을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방금 잠깐 보여드렸었던 이 생방송은 한번 지켜보시면서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게 크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그래서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전체적인 큰 테마 자체는 우크라 재건 테마에다가 이제 뭐 서점 이쪽 문학상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테슬라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그 외에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개별 이슈 테마로 가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막 꽉 아직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국내 증시가. 그 금투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시장 자금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오늘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로보택시 방금 한번 전해드렸지만요.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 제작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 사전에 나와줬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저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도 과연 자동차 운전이 가능할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미래인데요. 지금 시각 자율주행 섹터 다시 한번 힘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관련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굳건한 수익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딱 3가지입니다.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한번 보고 와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이 상위 이 상승률 종목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야겠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약 1.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어제의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은 0.37% 약하게나마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이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공동 순매수 1위 종목이 SK하이닉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순매도 1위 종목은 이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여전히 매도 강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또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여전히 빨간불 약하게나마 켜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외인들이 또 신나게 파시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이게 외인 매도세가 보이실까요? 400만 주 이상이 좀 이게 또 나와요. 예, 그냥 좀 그만 좀 팔아라 싶은데 매수세는 별로 없어요. 60만 주 가량에 별반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은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봤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매도였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들 오늘 투신권의 매수세도 좀 잡히고 연기금도 그렇고 기타금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확실히 이 추세 하단 라인에 이탈했다는 거 제가 라인을 잡아드렸었죠. 그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붐비는 건 기관들은 그 라인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조금 보셔야 될 게 과연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버려둘 거냐, 하이닉스만 계속 매수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하이닉스를 잡고 사는 거야? 사실 당장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비교해봤을 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또 라인은 뭐예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종가상의 마침표가 나와줘야 안정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약간 빠져서 아직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금통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조금 그 국내 IT주들의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 있죠. 기업들의 좀 재무적인 상황,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이거든요. 네, 이게
증시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인지를 하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의 하락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충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 싶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콤이나 퓨런티어 등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 흐름이 좋네요. 갑자기. 자,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오늘은 살짝 빠지긴 하지만 엔솔 같은 경우 최근에 추이에서의 변동 사항은 아직 크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주들의 또 전형적인 또 포스코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또 잠깐 살펴봐 드리자면은 봤을 때 현대차하고 기아의 흐름인데, 현대차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추세, 요 구간, 이 박스 라인인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등락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과한 슈팅 구간이었고, 이 라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은 5만 원대의 강한 돌파. 제가 이제 현대차가 진짜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6만 원대 종가 들어가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직은 안 보여요. 기아도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선 현대차, 기아 쪽은 추이가 지금 나쁘진 않아요.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약간 이 등락을 보이다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뭐 이 구간 근처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 우선은 차분하게 보고 대응하시고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다 같이 짚어보고 왔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자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YC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4,4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현재 지금 이 시각 약 4.07% 강한 상승 탄력 연출이 되어주고 있고요. 14,070원선까지 올라왔네요.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이제 매수가까지 수복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대응 흐름 어떻게 잡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CXL 관련주들은요,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YC 오늘 3점 현재 8, 네오셈 2.3, 엑시콘, 오킨스전자, 콜리터스 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우선은 네오셈이랑 엑시콘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YC도 거의 뭐 많이 바닥에 좀 기면서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아직 급하게 팔 건 없을 것 같고, 우선은 뭐 차분하게 조금 상황을 보시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16,000원대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6,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충분히 빠른 시간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딥페이크 AI 관련주죠. SP소프트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8,64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SP소프트 주가 바로 체크해 볼게요. 0.5%가량 약하게 밀려나고 있지만요. 어느덧 이 8,000원 선이 좀 무너진 모습 연출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 기회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8,600원대시네요. 근데요, 이거 보면 금방 올라갈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이 차트 바닥 인식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 시가부터 해가지고 상장 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전형적인 차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돌리는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버텨주다가 깨지긴 했지만은 장이 약간 안 좋았었던 거고 다시 뭔가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거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붙어버리면 이거 15,000원까지도 열려 있네. 15,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적게는 12,000~13,000원까지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짧게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 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선 홀딩하세요. 이거 10,000원 넘어가면 연락 주실래요? 10,000원 넘어가면은 추이 더 받고 12,000~13,000원 가고 15,000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대 가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10,000원 종가로 10,000원대 안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거는 뭐 지켜보다가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다가 만약에 움직임이 좀 있다 싶으면은 대응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이네요. 네,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명신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33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이 현대차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24년도 3분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또 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이 시각은 명신산업 약 4.14%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이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데요. 12,740원에 거래 중이네요. 매수가까지 괴리가 다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SOS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명신산업은 그냥 이전부터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단가가 이제 18,000원이신데 오늘 뭐 테슬라 이슈를 갖고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좀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오늘은 자율주행 이슈로 가다 보니 오늘 보시면은 뭐 지금 많이 급등은 나오는데 아까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라이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15%, 그리고 뭐 퓨런티어가 6%가량,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한 10%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선은 테슬라 이슈로 갈 수 있었던 기대감이 있으셨겠지만 그 상황은 조금 아니었어요. 근데 우선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적이 그닥 올해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원체 좀 단기적으로 좋았던 상황이라서 그랬던 거고 회복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고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인데 얼마까지 우선 올라올까 1차적으로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이네요. 자, 16,000원 정도의 라인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슈팅을 갖고서 18,000원대 정도가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16,000원에서 10% 좀만 더 움직이면 18,000원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 16,000원대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조금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네,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또 단골분께서 신청을 해주신 노루페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수가가 11,1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유를 하시면 매수가 이상에서 익절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답변 듣고 올게요. 네, 일전에 제가 했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단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11,150원이시니까 여기신지 저 과거신지 일단 과거 차트 보시면은 일전에 저기 자리도 있어요. 자, 이 자리를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선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가격대는 그냥 자연스러운 큰 바닥의 자리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간 모습은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올려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차트예요. 이 차트가. 그러니까 딱 보시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한 번씩 나올 때 단기간으로 얘가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다행인 것은 너무 고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충분히
11,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차트의 흐름이니까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차트를 요만큼만 봐도 이게 지금 거의 9달, 9개월치 차트이기 때문에 예, 작게 보이지만 긴 시간이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2년 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이시는 차트 자체가. 올라가는 기간도 좀 필요하겠죠. 현재 구간은 전형적인 바닥 라인입니다. 매도는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과감하게 많이 사셔서 단가를 낮추고 기다리시면은 올라오는 거 보고 정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하거나 단가를 낮추신 전략 취하시고 그다음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늘 참 잘 어울리는 종목이네요. 이 모트렉스 나와줬는데요. 13,600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을 바로 보자면요. 현재 이 자율주행 섹터의 급상승에 힘입어서 4%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약 11,930원, 12,000원 선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종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더 전해를 해드리자면요. 이 테슬라가 2026년에 로보택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종전에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약 3만 달러, 4천만 원 하나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현재 상승 모멘텀 가지고 모트렉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생각보다 가격이 싸게 느껴지네요. 3만 달러라. 야, 네. 이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생각했던 가격보다 뭐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로보택시라 해서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5천만 원대 이상을 생각했는데 4천만 원대, 3만 불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뭐 PD님 얘기해 주셨는데 뭐 기존 모델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인가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트렉스가 좀 관련주인데 관련주 중에서 지금 보니까 라이콤이 대장으로서 급등이 좀 나오고요. 퓨런티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모트렉스는 조금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트렉스는 좀 그래도 대장급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장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대장이 아닌 종목으로 돈이 몰리면 그게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요즘에 진짜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트렉스도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차트의 큰 전형적인 되돌림의 흐름에서의 거래량의 증가 포인트가 있어서 그리고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쁜 차트는 아니거든요. 자, 13,600원이 단가세요. 우리가 이 종목이 1차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쫙 차트를 펼쳐서 보니까 우선은 다시 라인을 지우고 눈에 들어오는 구간대를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쯤 되겠네요. 자, 이 라인은 우선 바로 깨지기 직전에 저점 바닥 라인 자체가 얼마? 12,000원 초반대 자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돌파가 나왔었고 저항 지지 라인 자체가 형성된 게 약 14,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살펴보시면 이 자리 12,000원대 초반 자리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돌려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살짝 가준다면 얼마? 14,000원까지는 구조상으로 열려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과연 스무스하게 이슈를 받고 갈 수 있느냐.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여러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제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슈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소멸로 가면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매수가까지 우선 가능성은 있으니 홀딩하셨다가 이익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라테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원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1.32%가량 올라선 6,930원, 7,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60일선에 안착한 모습이 나와주기는 한데 그래도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해결 방안 들어볼게요. 네, 유라테크 단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9,100원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일전에 그래도 이제 이 9,000원대 위가 여러 차례 있는데 돌파 시도가 나오는 흐름에서 짧은 대응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차트 자리였는데 그게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큰 폭의 좀 장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요때신 것 같은데 우선 이게 다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버거워요. 왜 그러냐면 차트가 되돌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라인상으로 보더라도요. 이 구조 라인 자체, 그러니까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생기기 시작하는 제가 그냥 선을 그냥 대충 그은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아래 하단 라인 위부터요. 뭐가 많아요. 그렇죠? 많단 말이죠. 계속 걸리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려 세우면서 가면서 좋은데 이 자리가 7,500원 자리가 되거든요. 7,500원짜리에서 8,000원 정도 자리까지 오잖아요. 8,000원짜리. 이 자리들이 상당히 그 힘겨루기가 심한, 그러니까 그 매물벽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올라오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슈팅하면서 갑자기 이슈가 빵 터지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슈를 통해서 회사 주가가 위로 솟구치게 되면은 만약에 매수가 근처가 온다 하면은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어떤 이슈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안전하게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기회는 올 것 같으니까 우선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자리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대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지금 바로 에코프로모티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2만 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에코프로모티 0.65%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2만 1,7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 마음이 좀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대응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네,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쭉 상장하고서 좋은 그림 그리고 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6월 달에 바로 전 고점 자리가 비슷하게 형성은 되네요. 매수하신 자리에 제가 라인을 그어놨고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네요. 솔직히 조금은 애매합니다. 조금은 애매한데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N자형 파동 나오면은 주가가 크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원칙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라인 하나 짚어드릴게요. 확대해서 짚어드리면 이 라인으로 바꿀 건데 이게 11만 6천 원 자리예요. 11만 6천 원 자리인데 왜 중요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장대 양봉으로 가잖아요.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이게 항상 그 저항선 자리가 되고 손절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거 끝났다 매도해야 되겠구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이 장대 양봉의 종가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뭐예요? 암묵적 동의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흘려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 11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자리 근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터치 자리가 아니라 터치가 아닙니다. 주가는 터치가 아니에요. 얼마 딱 손절가를 잡았어. 라인상으로 만약에 10,000원이야. 근데 터치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면 파는 거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식은 유동적입니다. 어느 특정 가격을 딱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와서요. 11만 5천 원 정도 부근대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은 아마 매수가 이탈 나오고 11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손실률 자체가 몇 %가 나시니까 살짝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구간 때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비중 자체가 지금 15%면은 지금 좀 높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어떻게 5%까지 우선 낮추는 게 필요해요. 낮췄다가
그렇죠? 낮춰놔야 돼요. 수익일 때 낮춰놨다. 이럴 때 낮춰놔야 돼요. 낮췄다가 맞고 돌리는 거 보이면 다시 5% 추가해서 10%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 라인 버티다가 이탈하면은 나머지 5%를 정리해가지고 최소한의 뭐예요? 네,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비중을 우선은 낮추시고 5%까지 낮추신 다음에 요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 보고 대응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엑시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4,600원 그리고 15%의 상승 현재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엑시콘 약 4%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지금 CXL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오셈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상승 흐름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우리 시청자님 상담 주신 분께 이게 수익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 바닥에서의 돌리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다행이죠. 엑시콘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뭐 CXL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리고 국내 IT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CXL은 사실 나중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바닥은 다지고 있다. 거의 끝바닥이 죄송합니다. 끝바닥이라는 분위기는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천천히 되돌릴지, 빨리 되돌릴지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비중은 15%예요. 높으신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비중이 진짜 좋다고 해도 한 종목에 20%, 30% 그 이상은 담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위로 치달았을 경우, 그렇죠? 고점이에요, 보면. 이게 안 보이시더라도 위로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분위기가 한번 레벨업 했을 때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이때는 비중이요 1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5% 쪽이어야 돼요. 비중 관리가 조금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어찌 됐든 종목은 괜찮은 회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바닥에서의 되돌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큰 차트로 보자면은 큰 바닥의 움직임이 좀 이게 있다 보니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최근에서도 보면은 거래가 좀 붙으면서 버텨줬다가 추천 주기도 하죠. 이렇게 되돌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올려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 17,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여기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홀딩 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취하셔야 돼요. 이거 26,000원대까지 올라가고 2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기다리시려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가격대는 17,000원 정도 구간대. 사실 현재 가격에서 그 가격까지 낮추시려면은 지금 사신 거 그 이상 더 사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우선 상황상으로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CU박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가를 확인을 해보자면요. 6,200원에 10%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바로 이 CU박스 주가 흐름 보자면 0.9%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3,370원까지. 현재 좀 손실이 상당하시네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해결 방안 여쭤볼게요. 네, CU박스라. 자, 매수가 6,200원이시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 거리부터 해서 뭐가 붙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손을 계속 안 댔어요. 거의 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도 같아. 그리고 시총이 이제 350억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사항에서 뭔가 있을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주식 소각이야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딱히 특별한 게 없네요. 작년 4월, 지금 올해 4월이네요. 올해 4월에
125억 원치의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고 5,700원이고요. 이게 그 공시를 살펴보자면은 몇 퍼센트까지 전환가가 되냐면 짧게 금방 봐볼게요. 어디 보자. 보통은 이제 70%, 7개월마다네요. 7개월마다 70%네요. 딱 들어왔고요. 자, 이렇다는 것은 70%, 아까 단가 보시면은 발행했을 때 보시면은 처음 진행했었던 거가 15,000원 발행을 했었으니까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상황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단가는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맥스로 다 낮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이 125억 원치 해결이 회사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올 거다.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4월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실 시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우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손실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홀딩하고 계시고 내년 여름쯤에 아마 보시면은 수익권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다분하니까 그거 참고하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요. 이쁘게 그 흐름을 타고 있어요. 뭐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오늘 장중에 살짝 나왔어요. 5%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왔는데 삼성 보핏 언제 나옵니까? 도대체 왜 출시한다고 해놓고서 나온다고 해놓고 깜깜 무소식인지 모르겠네요. 이슈 따라서 한번 급등 나오면 그때 맞춰서 정리하시고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대한항공 마무리 짓고 오늘 종목 추천을 드릴 건데요. 대한항공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본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을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약간 좀 안전하게 무겁게 좀 비중 크게 가실 분들은 대한항공 쪽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특별할 건 없고 뭐 어제 오늘도 변동사항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인산가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인산가라고 여러분 그 주겸 제품 파는 회사예요. 들어보셨을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인산가인데요. 이 인산가에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주겸 제품 생산도 하지만은 K푸드 이슈를 가지고서 막걸리도 있고 된장, 쌈장부터 해가지고 국내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억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회사에 좀 알아본 바 배당 정책을 좀 크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배당 정책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로 변모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뭐 올해는 흑자로 다 돌릴 건데 뭐가 있냐면요. 회사의 이제 오너 스타일인데 뭐랄까요? 고집이 있어, 고집.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사업만 할 거야. 안정적으로 식품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시킬 거야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 자체는 안 해. 우리는 이것만 할 거야.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신규 주겸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매출에 크게 성장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K푸드가 좀 원체 이슈를 끌고 쌈장부터 해서 이슈를 끌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해외
최근에 유명 바이어들 있죠. 뭐 인플루언서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매수가를 잡을 겁니다.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1,700원, 2차는 2,000원 볼 거고 손절가는 1,300원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점은 여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원전 이슈가 터지면은 소금 파동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 그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 이슈가 터지면은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인상과 다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과연 어떤 내용들 있었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 보여주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아직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또 오늘 장에서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인산과 신규 주겸 공장을 증설 중이기에 내년 매출 성장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